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둔산에서 걸어볼까요? 주변 높이는 927m로 27도의 경사를 유지하며 상행과 하행 두 대가 동시에 주행하게 되는데 각각 5분여 동안의 여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케이블카의 상각고리는 대둔산의 정상인 해발 878m의 마천대에서 뻗어내린 변화무쌍한 산자락이 여러분을 맞고 있습니다. 상각 앞쪽 높은 곳에 보이는 마천대는 신라시대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곳이라 해서 붙인 이름으로 천개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한 곳입니다. 마천대에서 시작된 대둔산의 웅장한 산세는 남으로는 전북 완주군 운주면, 서북 방향으로는 충남 논산시 벌곡면, 그리고 동쪽으로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등 두 도를 경계로 3개 시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놀라운 효과 7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심장병 예방 효과, 우울증 완화 효과, 다이어트 효과, 노화로 인한 기억장애 개선, 스트레스 해소 효과, 성인병 예방 효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요. 대둔산은 해발 878m의 크고 아름다운 산으로 남으로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서북쪽으로는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동쪽으로는 금산군 진산면 등에 걸쳐 있어요. 완주 지역은 아찔한 절벽과 암석으로 어우러져 관광으로 유명하고, 금산 쪽은 호젓한 등산의 재미가 특별하며 논산 지역은 그윽한 계곡의 멋이 일품이에요. 봉우리들이 장쾌한 맛을 풍기는 산으로 호남의 금강 또는 작은 설악산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대둔산은 금남 정맥줄기가 만경평야를 굽어보면서 솟구쳐 절경을 이룬 곳이에요. 대둔산은 한듦산을 한자화한 이름으로 한은 크다는 뜻이며 듬은 둠에 덩이의 뜻을 가지므로 한듦산은 큰 둠의 산, 큰 바위 덩이의 산을 뜻해요. 한편 한듦산의 모습이 계룡산과 비슷하지만 산태극, 수태극의 큰 명당 자리를 계룡산에 빼앗겨 한이 들었다 해서 한듦산이라고 하는 유래도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름을 한자화하여 한은 대자로 고치고 듬을 이두식으로 가까운 소리가 나는 둔 또는 둔자로 고쳐서 대둔산이 된 것이라고 해요. 대둔산은 충청남도의 대둔산 도립공원과 전라북도의 대둔산 도립공원으로 나뉘어져요. 하나의 명승지를 2개의 도가 모두 도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은 국내에서 대둔산이 유일하다고 해요. 먼저 충청남도 대둔산 도립공원의 면적은 24.54제곱킬로미터인데요. 대전광역시 남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하며 1980년 5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동쪽에 오대산, 서쪽에 월성산이 있으며 남쪽은 전라북도 쪽의 대둔산 도립공원과 접해 있어요. 전라북도 대둔산 도립공원의 면적은 38.1제곱킬로미터예요. 전주시 북동쪽 약 5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977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동쪽에는 오대산, 북서쪽에는 월성봉, 남쪽에는 천등산이 솟아있으며 북쪽은 충청남도 대둔산 도립공원과 접해 있어요. 남쪽으로는 금강의 지리인 장선천 상류가 협곡을 이루면서 흐르고 있고요. 전북 완주군에서 완주 구경 중 일경으로 꼽을 만큼 기암괴석은 선계의 절경으로 불리우고 있어요. 맑은 날이면 동쪽으로 덕유산, 동남쪽으로 지리산, 서쪽으로 변산 앞바다까지 보여요.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대둔산은 전북 완주의 자랑이자 보물이에요. 대둔산은 노령산맥 북부에 속하는 잔구 가운데 하나로 침식된 화강암 안반이 드러나 봉우리마다 절벽과 기암괴석을 이루는데 빼곡한 숲이 첩첩으로 쌓여 있어 예로부터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려온 곳이에요.
특히 정상의 임금바위와 입석대를 잇는 길이 81m, 너비 1m의 금강구름다리는 대둔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빼놓을 수 없는 명소예요. 이 다리는 1975년 건설된 국내 최초의 출렁다리로 당시에는 전국의 관광객을 유혹했다고 해요. 금강구름다리를 건너면 약수정이 나오고 여기서 삼선 줄다리를 타면 왕관바위로 가요. 계단으로 이루어진 삼선 줄다리는 계단수 127개, 폭이 50cm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철제 계단으로 체감 감도가 70도 정도로 뒤돌아보지 않고 오르는 게 상책이에요. 봉우리마다 한 폭의 산수화로 그 장관을 뽐내는 대둔산은 낙조대와 태고사, 그리고 금강폭포, 동심바위, 금강계곡, 삼선약수터, 옥계동 계곡 등 신의 조화로 이루어 금강산의 만물상을 보는 듯 아름답기만 해요. 바위산이어서 산에 사다리가 많아요. 마왕문, 신선바위, 돼지바위, 장군봉, 동심바위, 금강문, 칠성봉이 우뚝 솟아 등산과 관광의 풍미를 높여주고 있어요. 해발 878m 우뚝 솟은 최고봉 마천대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바위 봉우리들의 자태가 아주 수려해요. 우뚝 솟은 봉우리마다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 대둔산은 잘 다듬어진 조각품의 분재의 군락을 보는 것 같은 수석의 보고예요. 올려보든 내려보든 시선이 멈추는 곳은 모두가 아름답고 좌우로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웅장해서 입을 벌린 채 산수와 병풍 속을 보는 듯해요. 흙보다는 돌멩이가 많은 산. 돌고 돌더라도 오르락 내리락 하기보다는 가파른 비탈길이 심한 곳이에요. 대둔산은 정상인 마천대를 비롯하여 사방으로 뻗은 산줄기가 기암괴석과 더불어 수북하게 한데 얽혀 산세가 극히 아름다워요. 봄의 진달래와 철쭉, 가을철 바위사이의 단풍도 좋지만 겨울의 눈 덮인 바위산은 하나의 단아한 수석이자 한 폭의 동양화나 다름없어요. 특히 마천대에서 북쪽으로 향하면 서해에 빠지는 태양을 볼 수 있는 낙조대와 태고사가 있어요. 낙조대는 낙조뿐만 아니라 아침 해돋이로도 유명해요. 서쪽으로는 기암괴석의 능선이 줄줄이 서 있는 옥계동 계곡으로 이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남쪽의 석두 골계곡은 대둔산에서는 유일하게 가뭄을 모르는 지역으로 형제바위 등 명승 경관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동쪽으로 1km쯤 가면 당나라 때 선도대사가 이곳에서 돌을 닦고 있을 때 용이 문을 열고 등천했다는 용문굴이 나와요. 용문굴 남쪽의 기묘한 모습을 한 7봉우리를 칠성봉이라고 해요. 7폭의 동양화 병풍을 자유롭게 펼쳐놓은 것 같은 칠성봉은 용문굴에서 용이 등천하기 직전 7개의 별이 떨어져 생겨난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치가 훤히 보이는 곳에서 1592년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의 전투지휘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장군봉이 있는데 이름 그대로 모습이 갑옷을 걸친 장군을 닮아 있어요. 대둔산에 봄이 찾아오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나뭇가지마다 생명이 움터요. 대둔산 등뼈에서 이리저리 굽이쳐 내린 능선에도 봄의 전령사들이 날개를 펼쳐요. 새로 돋아난 실록이 정상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데 진달래, 개나리, 산벚꽃도 화사한 꽃망울을 다투어 터뜨리며 온 산으로 퍼져간답니다. 낙조대 언저리도 부위계곡 암벽과 마천대로 오르는 주능선도 새색시 고운 치마폭 같은 싱싱하고 우아한 자태에 눈이 다 부셔요. 만살기 실록과 꽃 천지랍니다. 대둔산에 여름이 찾아오면 오색 철쭉이 고운 자태를 감추면서 바야흐로 대둔산의 녹음이 짙어져요. 바위 봉우리들을 끌어안은 운해도 변화무쌍하게 몰려와서 머물다 사라집니다. 산 아래에 보이는 들판의 과일과 곡식들은 마천대의 정기를 듬뿍 받아 하루 한 무릎씩 허리를 키워요. 푸르고 서늘한 숲의 산행자들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준대요.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온 바위봉들과
울창한 수풀의 열정이 흠잡을 데 없이 조화로워요. 대둔산의 여름을 채웠던 녹음이 화려한 메이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을의 대둔산은 화려함의 절정이고 황홀함의 극치예요. 그 곱디 고운 빛깔에 누구라서 넋을 놓지 않을 것인가. 하늘도 붉고 들도 붉다. 붉게 타오르는 대둔의 품에 안긴 사람들도 붉다. 이렇게 애가 타도록 붉은 건 어느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열정과 그리움인가. 구름다리를 건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삼선 계단 위를 거쳐 마천대로 눈길을 보낸다. 탄성이 쏟아진다. 가을 풍악이라는 금강의 자태도 대둔의 가을을 빼어 닮았으리라. 겨울의 대둔산은 장엄한 우용을 갖춘다. 구름바다를 뚫고 마천대를 휘감아 돌아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겨울바람은 황산벌 전투를 앞둔 백제 결사대처럼 기상이 드높다. 마천대에서 쏟아진 눈으로 수많은 바위봉과 나뭇가지마다 눈부시게 하얗다. 안심사 법당의 기와지봉과 마당의 돌탑에도 눈이 층층이 쌓이면 대둔은 하얀 동화나라가 된다. 겨울밤을 지새우고 눈앞에 펼쳐진 눈꽃 세상을 바라보며 새해의 희망을 채운다. 대둔산에서 조사되는 식생 군락으로는 싱갈나무 군락, 불참나무 군락, 서나무 군락, 졸참나무 군락, 소나무 군락이 조사 보고되었어요. 대둔산의 특산품으로는 표고버섯, 곶감, 대추, 인삼 등이 있어요. 한국 인삼은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국내 인삼 생산량의 70%가 금산에 모여 거래되니 금산은 세계적 규모의 인삼 시장이라 할 만해요. 대둔산에는 전북기념물 26개, 이치 전적지 등의 문화유적과 장군 약수터, 행정저수지 등의 볼거리가 있어요. 이치는 완주와 금산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로 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광주 목사 권율과 동복형감 황진이 관군 1,500명과 함께 적장 고바야카와가 이끄는 부대를 격퇴함으로써 임진왜란의 첫 승리를 장식한 전적지예요. 이치 전투는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권율의 행주 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3대 대첩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사찰로는 남서쪽 협곡의 안심사와 그 말사인 약사, 그리고 동쪽의 태고사, 운주의 화암사 등이 있어요. 안심사는 운주면 장선리 북동쪽 5km 지점에 있어요. 1759년 영조 35년에 세운 것이나 6.25 전쟁 때 불에 타고 지금은 전북 유형문화재 114적비와 석종계단을 비롯하여 부도 및 전북 유형문화재 109 부도전 등이 남아있어요. 이 중 사적비는 비신만도 높이 215cm, 너비 104cm에 이르러요. 운주의 화암사에는 보물 제662호인 우화로와 명부전, 극락전, 대불각 등이 있어요. 태고사가 있는 금산 지역은 한용운이 이곳을 천하제일의 명승지로 손꼽았던 지역이에요. 논산 천안선 호남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익산 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수도권이나 대전 지방에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요. 대둔산은 3개의 시군에 걸쳐 있을 만큼 명소도 3개의 시군에 분산되어 있어요. 완주군 운주면의 명소는 대둔산 케이블카와 마천대이고 논산시 양촌면의 명소는 대둔산 수락계곡이에요. 금산군 진산면의 명소는 천년고찰 대둔산 태고사와 대둔산의 제2봉, 낙조대와 함께 암봉과 암벽으로 이루어진 대둔산의 산세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생애대 735m가 있어요. 완주에서의 등산 코스는 1코스는 주차장 매표소 동심바의 금강구름다리 마천대로 가는 코스로 1.7km에 1시간 40분 소요되고요. 2코스는 용문굴 입구, 칠성봉 전망대, 용문골 삼거리, 마천대로 가는 코스로 2km에 1시간 50분 소요돼요.
3코스는 안심사, 준흥선 829m봉 마천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6.3km에 4시간 30분 소요됩니다. 기타 코스로는 논산 수랑리 버스 종점 제일폭포, 군지골 초입, 화랑폭포 장군절터, 마천대, 산복리 관광단지 코스로 총 3시간 30분 소요되고요. 배티제, 낙조대, 마천대로 가는 코스는 2.5km에 2시간 10분 소요돼요. 옥계천, 안심사 삼거리, 허둥봉 조망대, 마천대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는 9.6km로 5시간 소요됩니다. 금산 방면에서의 등산 코스로는 태고사 광장에 이르기 전의 화장실 광장에서 출발하여 장군 약수터, 생애대, 낙조다를 거쳐 화장실 광장으로 오는 8.5km로 4시간 30분 소요돼요. 대둔산을 오를 때 완주 쪽에서는 집단시설지구의 케이블카를 이용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케이블카에서 내려 구름다리와 삼선 계단을 거쳐 마천대까지 30분 정도 걸리지만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단풍철에는 정체되기도 해요. 구름다리와 삼선 계단 모두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해요. 옥계천에서 출발해 마천대로 오르는 코스는 대둔산 남쪽 암릉을 따라 오르는 코스로 조망이 뛰어나요. 중간에 안심사에서 올라오는 길과 수랑리 쪽 등산로와 만나요. 금산군의 대둔산 등산 코스는 태고사길을 오르다 보면 태고사 광장에 이르기 전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광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부터 산행을 시작해요. 화장실이 설치된 광장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여 장군 약수터를 경유하여 생애대에 오르고 다시 낙조대를 향하여 오른 다음 태고사를 경유하여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예요. 대둔산 설명 잘 들으셨나요? 그럼 대둔산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요. 힘내세요. 화이팅!